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3대째 사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42살이 되었고요. 아내 수정이와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지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과밭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곳으로 약 3만 평 정도 되는 꽤 큰 규모입니다. 이야기는 지난달 9월 초순 사과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농사일을 하다 보면 이런 날씨에는 밖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평소보다 늦은 오전 9시쯤 되어서야 밭으로 나갔습니다. 사과밭 가장 깊숙한 곳, 저희가 윗밭이라고 부르는 구역이 있는데요. 그곳은 경사가 좀 있고 나무들도 오래되어서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햇빛을 많이 받아서 사과 맛이 특히 좋은 구역이기도 하죠. 그날도 윗밭의 사과나무들 상태를 확인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땅이 미끄럽더라고요. 조심조심 올라가면서 사과나무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인가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괴로워하는 소리 같았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사과나무 아래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구렁이라는 게 보통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길이만 해도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고 몸통 굵기도 어른 팔뚝 정도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구렁이가 철사에 감겨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사과나무 지지대로 사용했던 철사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닥에 뒤엉켜 있었는데 구렁이가 그 사이로 지나가다가 몸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몸부림을 칠수록 철사가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상처까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독이 없는 구렁이라고 해도 그 크기를 보면 누구라도 겁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구렁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구렁이는 농장에서 쥐나 다른 해충들을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집에서 철사 펜치와 장갑을 가져오기 위해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와 보니 구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힘겹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다가가니까 구렁이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뱀이 사람을 쳐다본다는 게 우스운 말 같지만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면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을 걸었어요. 물론 뱀이 사람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달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렁이가 제가 다가가는 동안 움직임을 멈추더라고요. 철사를 자르는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구렁이 몸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철사를 잘라내야 했거든요. 구렁이도 제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걸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중간에 한번 펜치가 살짝 닿았을 때도 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살짝 몸을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걸려서 드디어 모든 철사를 제거했습니다. 구렁이 몸에는 철사가 파고든 자국이 여러 곳 있었지만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들이었어요. 자유의 몸이 된 구렁이는 잠시 그 자리에서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렁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들고 마치 고마워한다는 듯이 몇 초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서 사과나무 뒤편 수풀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윗밭에서 일을 하는 동안 쥐나 다른 해충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과가 익어갈 때쯤 되면 쥐들이 와서 사과를 갉아먹곤 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쥐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농장주들이 진딧물이나 기타 해충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윗밭만큼은 정말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밤낮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일찍 윗밭으로 올라갔는데 사과나무 밑에 작은 돌들이 동그랗게 둘러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인가 싶었는데 돌들이 놓인 곳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구렁이를 도와준 바로 그 자리였어요. 돌들은 모두 계곡에서나 볼 수 있는 매끄럽고 예쁜 것들이었습니다. 크기도 일정하고 색깔도 비슷한 회색빛이었어요. 사람이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같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돌들이 놓인 사과나무였습니다. 다른 나무들에 비해 사과가 유독 크고 붉게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만 특별히 좋은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오히려 경사면이라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위치였거든요. 아내 수정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로 그 나무 주변만 다른 곳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지은이도 호기심을 보이면서 같이 윗밭에 올라와 보곤 했어요. 지은이는 어려서 그런지 더 순수한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빠, 구렁이가 고마워서 선물을 가져다 준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요. 정말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윗밭에서 일을 할 때면 항상 날씨가 좋아지더라고요. 아침에 구름이 끼어 있어도 윗밭에 도착할 즈음이면 해가 나곤 했어요. 다른 곳은 여전히 흐린데 윗밭 위로만 햇빛이 내리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신기한 경험도 했어요. 저녁 늦게 윗밭에서 내려오는 길에 구렁이를 다시 봤거든요. 처음 구해준 그 구렁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크기나 생김새가 비슷했어요. 저를 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서 사라져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새로운 돌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돌들 주위를 둘러싸듯이 더 큰 원을 만들고 있었어요.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 농장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조심스럽게 얘기해 봤는데 대부분은 반신반의하더라고요. 하지만 몇몇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면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동물들도 은혜를 아는 법이야. 특히 구렁이는 영리한 동물이라 더욱 그렇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확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윗밭의 사과들, 특히 구렁이를 구해준 그 나무 주변의 사과들이 품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크기도 크고 색깔도 선명하고 무엇보다 당도가 다른 곳의 사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농협 선별장에서 사과 등급을 매길 때도 윗밭에서 나온 사과들은 거의 대부분이 특급이나 상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른 밭의 사과들과 섞어서 내놓았는데도 선별하시는 분들이 이 사과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품질이 정말 뛰어나네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해 윗밭에서 난 사과들로만 따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일반 사과보다 30% 이상 높게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신기한 건 그 이후로도 계속된 일들이었어요.
겨울이 되어 사과 수확이 모두 끝나고 나서도 윗밭에서는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밭에서는 겨울철 관리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윗밭만큼은 정말 관리가 쉬워졌어요. 보통 겨울철에는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윗밭의 나무들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지가 잘 뻗어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정리를 해둔 것처럼요. 전지 가위를 들고 올라갔지만 할 일이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해충 방제도 문제 없었어요. 다른 농장에서는 겨울철에도 해충알이나 유충 때문에 방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윗밭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연적으로 생태계 균형이 잘 맞춰진 것 같았어요. 봄이 되어 꽃이 피는 시기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과꽃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꽃이 피는 시기나 결실률이 해마다 달라지는데 윗밭의 사과나무들은 정확히 최적의 시기에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밭보다 며칠 빨리 피어서 수분 조건도 완벽했어요. 벌들도 유독 윗밭으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양봉을 하시는 이웃 농장 아저씨도 올해는 벌들이 이상하게 민수 씨 윗밭만 찾아간다고 신기해 하셨습니다. 덕분에 수분이 잘 이루어져서 결실률도 다른 해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 해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렁이를 구해준 그 사과나무 주변에 작은 샘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없던 곳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수도관이 터진 건가 싶어서 수도공사업체에 연락했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 이런 샘이 있는 줄 몰랐네요. 물맛도 좋고 깨끗합니다라고 하면서요. 아내와 딸도 그 물을 마셔보고는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모두들 이런 좋은 물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수질 검사도 받아봤는데 먹는 물 기준에 완벽하게 맞는 좋은 물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 물로 사과나무에 물을 주면 효과가 정말 좋다는 거였어요. 특히 어린 묘목들에게 그 물을 주면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더라고요. 마치 천연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윗밭에 나비들이 유독 많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예쁜 나비들이요. 호랑나비, 배추 흰나비는 물론이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윗밭을 찾아왔습니다. 딸 지은이가 방학 숙제로 곤충 관찰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윗밭에 오면 온갖 종류의 나비와 벌 기타 곤충들을 관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 여기 온 다음부터 과학이 재미있어졌어라고 하더라고요. 나비들이 많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꽃들도 많아졌어요. 윗밭 주변으로 예전에 없던 야생화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도라지꽃 등등 정말 다양한 꽃들이 저절로 자라더라고요. 누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윗밭은 점점 작은 생태공원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사과 농장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 공간이 된 거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윗밭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태풍 흰남노가 경상도 지역을 직접 관통하면서 많은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사과 농장들이 사과가 떨어지거나 나무가 부러지는 피해를 당했어요. 저희 농장도 다른 밭들은 피해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쪽 밭의 사과나무들은 강풍에 사과가 많이 떨어지고 가지도 부러졌어요. 그런데 윗밭은 정말 신기하게도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윗밭에 올라갔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바람에 휩쓸린 흔적이 역력한데 윗밭의 사과나무들만은 태풍이 지나간 것도 모르는 듯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사과도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밭에서는 30%에서 40% 정도의 사과가 떨어졌는데 윗밭에서는 5%도 안 되는 사과만 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분이 피해 조사를 나왔을 때도 윗밭을 보고는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이 정도로 피해가 적은 곳은 처음 봅니다. 특별히 방풍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로 구렁이가 우리 윗밭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해 수확한 사과들은 더욱 품질이 좋아졌어요. 태풍의 영향으로 다른 농장들의 사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저희는 오히려 수확량이 늘어나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딸 지은이의 교육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고 아내 수정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도 마을에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로 구렁이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희 윗밭 이야기가 유명해졌어요. 처음에는 민수네가 허풍 떤다고 하던 사람들도 직접 와서 보고 나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역시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해 겨울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설특보가 발령되어서 온 산이 눈으로 덮인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 윗밭에 가보니 눈 위에 작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어요. 구렁이의 이동 흔적으로 보이는 길쭉한 자국들이었습니다. 그 자국들을 따라가 보니 사과나무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닌 것 같았어요. 마치 겨울철에도 나무들 상태를 확인하러 다닌 것처럼요. 정말 신기했어요. 구렁이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인데 이런 추운 날씨에 활동한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수의사이신 이웃 아저씨께 물어보니 구렁이가 겨울에 활동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겨울잠을 깨우고 활동한다고 하시면서 저도 신기해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윗밭에 갈 때마다 구렁이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비록 자주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을 할 때도 구렁이야, 오늘도 고맙다고 혼잣말로 인사를 하곤 했어요. 아내와 딸도 이제는 완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사과밭에는 수호신 구렁이가 있다고 자랑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믿지 않았지만 몇 명이 직접 와서 보고는 모두들 신기해했다고 해요. 올해 봄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구렁이를 구해준 그 자리에 작은 사과나무 묘목이 자라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희가 심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자라난 거였어요. 씨가 어떻게 그 자리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 묘목의 성장 속도였어요. 보통 사과나무 묘목이 이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거든요. 몇 달 만에 제 허리 높이까지 자라더라고요. 다른 묘목들과 비교해봐도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빨랐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기술 지도사분도 이런 성장 속도는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 토양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윗밭의 토양이 다른 곳에 비해 유기물 함량이 높고 pH도 사과나무 생장에 최적이라고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좋은 토양 조건이 만들어지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시면서 뭔가 특별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특별한 관리자가 있다고만 대답했어요. 그 묘목은 이제 제 가슴 높이까지 자랐어요. 내년이면 첫 꽃을 피울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돼요. 구렁이가 선물해준 나무에서 나는 사과는 과연 어떤 맛일지 말이에요. 지금도 윗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구렁이를 목격할 때가 있어요. 예전처럼 크고 굵은 구렁이를 말이에요. 저를 보면 잠시 멈춰서 쳐다보다가 조용히 사라져가곤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제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윗밭의 구렁이를 특별히 여기고 있어요.
아이들도 민수 아저씨네 구렁이라고 부르면서 친근해하고 있고요. 누구도 해치려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 신비로운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구렁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우리 윗밭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더욱 정성껏 농사를 지으면서 이 자연의 선물에 보답하고 싶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연과 동물들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만나게 되신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이 때로는 이렇게 큰 기적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가족의 이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께도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